오늘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교과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각을 여는 활동으로 부여라고 하는 우리 초기 국가와 고구려라고 하는 초기 국가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부여와 고구려 지금 어떤 국가인지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초기 국가 단계에서 존재했던 국가들인데, 부여의 경우에는 지금 왕을 가운데 두고 완전히 조리돌림을 하고 있어요. 신하들이 막 왕을 요즘 말로 진짜 막 공격하고 까고 있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었으니 왕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왕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죠. 자, 반면에 고구려는 뭔가 말을 타고 칼을 든 당당한 왕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여는 고대 국가 단계로 발전하지 못했고요. 고구려만이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어서 백제 신라와 함께 삼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왜 부여와 고구려 왕권에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맹체에 기초한 국가가 성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은 검의 아랫부분이 둥글고 몸체 가운데 돌기부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동검은 중국 동검과는 달리 손잡이와 칼날을 따로 만든 뒤 조립하였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비파형 동검과 같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청동기 검이 있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 모양이 마치 중국의 고대 악기인 비파라고 하는 악기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불려요. 비파는 어떻게 생긴 악기냐면요. 바이올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모양도 보면 약간 바이올린의 몸통 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것. 즉, 아직 철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는 것.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은 당연히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겠죠. 자, 선생님하고 지금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요. 교과서를 통해서 간단히 내용 정리하고 마지막에 학습지 내용으로 요약을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선생님하고 좀 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선사 문화의 전개부터 보겠습니다. 선사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 역사 시대라는 것은 기록이 있는 시대예요. 문자 기록이 있는 시대. 그런데 선사는 그 역사 시대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 그러면 문자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과거를 아느냐? 바로 아까 봤던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 집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역사 시대 이전의 시대다 해서 선사 시대입니다. 자, 선사 문화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래요. 굉장히 오래됐죠. 만주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요. 이때는 뗀석기를 사용하는 구석기 문화가 성장하였어요. 구석기 문화 하면은 대표적인 도구가 뗀석기인데요. 뗀석기라는 것은 석기를 어떻게 다듬냐라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석기를 떼어냈다라는 뜻이 뗀석기인데요. 대표적인 유물은 주먹도끼입니다. 자, 이 주먹도끼는요, 주먹으로 이렇게 딱 쥐고 찍거나 아무튼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 모양을 보면 어, 돌이 큰 돌이 있었고 그 큰 돌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쪼개진 부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떼어내서 만든 어, 돌 도구다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요. 이동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정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주로 사는 곳은 동굴, 바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을 안 져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냥을 하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약 1만 년 전부터 좀 더 발전된
석기 문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뗀석기가 아니고 간석기예요. 간석기라는 건 돌을 갈았다라는 거죠. 좀 더 매끄럽게 돌을 갈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토기를 제작하기 시작해요. 토기라는 건요, 오른쪽에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데요. 토기는 무언가 저장하는 그릇이에요. 그럼 무엇을 저장했을까요? 곡물을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곡물이 있다는 것은 신석기인들이 무엇을 했다는 걸 알려줘요? 네, 농업. 농업을 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요.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정착해요. 농경과 목축 생활을 했다. 그리고 시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했다라고 했는데요. 시족은 뭐냐면요. 공동의 조상을 가진 공동체, 부족 사회의 기초 단위, 즉 친척이죠, 친척. 자, 이 신석기 시대까지는요. 지배, 피지배 관계가 없어요. 평등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다 평등하다. 자, 만주 한반도를 터전으로 생활하던 우리 민족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계열의 이주민들이 합쳐져 민족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사문화 봤고요. 선사문화 내용을 학습지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구석기 문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석기 문화. 약 70만 년 전부터 전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도구로 무엇이 있었죠? 네, 뗀석기죠. 빈칸에 뗀석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몇 개 있었습니다. 사냥과 채집 활동. 채집이 뭐냐면요. 채집이라는 것은 떨어진 과일 같은 거, 어떤 곡식 같은 거, 자연에서 자란 그런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들을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고 따먹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동 생활을 했다. 이런 것들이 핵심이겠죠. 자, 신석기는 어땠습니까? 신석기는 대표적인 도구 간석기가 있었죠. 그리고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토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농경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자, 그리고 정착 생활을 했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집을 움집이라고 해요. 움집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월평동에 있는 선사유적지 가면 있는데요. 어, 약간 이 움이라는 게 약간 움푹 들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데 아래 땅을 이렇게 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반지하 같은 형태의 집이 움집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고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 사이 만주 지역에서부터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돼요.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생산력이 커지고요. 마을의 규모가 늘어납니다. 자, 계급이 발생했어요. 불평등해졌네요. 그리고 우두머리인 군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집단 간의 세력 차이도 생기고요. 전쟁도 하겠죠. 자, 이러한 변화가 랴오닝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 나타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이 됩니다. 자, 랴오닝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는데요. 잠깐 지도 좀 볼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요. 랴오허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자, 이 랴오허 강의 동쪽 지역을 랴오둥이라고 하고요. 서쪽 지역을 랴오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 그냥 전체를, 즉 랴오허강 주변 전체를 아까 봤던 랴오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요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요령 지역, 랴오닝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서북부, 한반도의 서쪽 북쪽 지역. 그래서 요 지역이 청동기가 처음 발전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참고하시라고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고조선은 정치적으로 우월한 환웅 집단이 여러 세력과 결합하여 성립이 되었고요. 이 환웅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환웅이죠. 자,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재정일치의 지배자가 통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정일치라는 건 뭐냐면요. 재라는 것은 제사예요. 정이라는 건 정치예요. 제사는 신이죠, 신. 제사는 종교예요.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사회다라는 의미가 재정일치입니다. 그래서 왕검이라는 건 정치 지도자의 큰 검을 말하는 거고요. 단군이라는 건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게 합쳐졌으니까 제사와 정치,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고조선은 철기시대인 기원전 4세기경 중국의 연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와 전쟁을 할 정도로 성장했고요. 이후 여러 왕들이 등장하면서 왕위를 세습했습니다. 왕 아래에는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고조선에는 8개의 조항인 법이 있었는데 이 8조의 법이 유명합니다. 이따가 자료 볼 거예요. 자, 이중 전하는 3가지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의 개인의 노동력과 사회재산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8조의 법, 고조선의 법인데요. 8개 중 3개만 전해져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대요. 남에게 상처 입히면 곡식으로 갚게 한대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요. 용서받고자 하면 돈을 내래요. 자, 이 8조의 법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입혀서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곡식으로 갚아. 또 사유재산을 중시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아요. 그리고 용서받고자 하면 돈으로 내라. 그래서 노동력과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사회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법이 뭡니까? 8조의 법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 건너온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요. 그리고 위만이 스스로 고조선의 왕이 돼요. 그런데 위만은 중국인은 아니에요. 원래 고조선 사람인데 중국 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 이 이후에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고요. 중국과 남쪽에,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세력과 중개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중국의 한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통일 왕조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고조선을 침략하고요. 고조선은 당연하지 못하고 멸망해요. 그게 기원전 108년의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교과서에서 조금 더 볼 내용은요. 아까 지도에서 고조선 하면 제일 대표적인 유물,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리고 또 고인돌도 있어요. 근데 고인돌이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탁자 모양의 고인돌입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과 수많은 비파형 동검들이 여기 지도에 나오죠. 이 탁자식 고인돌이 공통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 이곳이 바로 고조선의 문화범위다. 즉 고조선의 영토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딱 국경선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 2가지 유물이 공통으로 나오면 그게 고조선의 문화가 영향을 주던 범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연도라는 게 있는데요.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단군이 기원전 2330년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단기라고 해가지고 연도를 셌었죠. 즉, 지금 올해가 2021년인데 단기로 하면 기원 전이니까 거꾸로 2333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년, 5년, 3년. 단기 4354년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학습지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자, 고조선은 금속 문화가 성장하면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와 같이 시작이 되었다. 시기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경이다. 생산력이 증대됐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기 시작했고 이때 벼농사도 짓기 시작하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발생해요. 그리고 우두머리인 군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기원전 5세기경부터는요, 철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조선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기본적으로 청동기 문화예요. 그래서 빈칸에 청동기. 청동기 문화에 기초하여 건국이 되었어요. 건국 연도는 기원전 233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기원전 4세기경에 연나라와 경쟁을 합니다. 연이라는 나라는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꽤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와 고조선이 전쟁을 할 정도로 힘이 세졌다는 거죠. 물론 연나라한테는 패배해가지고 영토를 많이 잃게 돼요. 자, 이후 부왕, 준왕 등 왕위를 세습한다. 자, 그리고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이 존재했다. 라는 게 여기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고조선은 제법 나라 같죠? 나라의 꼴이 갖춰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나왔네요. 8조의 법. 8조의 법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노동력을 중시했고 사유재산을 중시했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또 하나, 노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계급, 노예가 존재했다는 것도 알려줘요. 이 내용들 잘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위만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즉,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건너와서 고조선의 왕위를 뺏었어요. 그런데 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출신이 고조선 출신이라고 했죠. 자, 기원전 2세기경이었고요. 위만이 왕위를 차지했다. 자, 이때부터 철기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요. 한반도 남부 세력과 중국 세력 사이에서 이 위만 고조선이 중개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럼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고조선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중국의 통일왕조 한나라. 여기는 엄청 강력한 나라예요. 이 한이 침략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고조선 내용 정리했고요. 다시 교과서로 가겠습니다. 교과서 12페이지네요, 벌써. 자, 교과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철기 문화가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더욱 증가했고요. 집단 간의 전쟁도 늘어났어요. 고조선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변 지역도 빠르게 변화했고요. 특히 고조선의 유민들이라는 건 나라가 망해가지고 떠도는 백성들이에요. 아까 고조선 망했지 한나라한테. 그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역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줘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자, 이 나라들은 여러분 기억해둬야 돼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부여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만주의 숭화광 평야지대에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 잡게 돼요. 1세기경부터 왕호를 사용해요. 즉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왕 아래는 가, 사자 등의 통치 세력이 존재하였는데요. 가축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이 재밌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자, 봅시다. 이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더 쉬운 말로 하면 약간 귀족들 같은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저마다 말, 소, 돼지, 개 이런 동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신들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동물들은요, 부족들의 상징 동물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가들, 여러 가들, 한자로 제자는 여러 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라고 하는 지역을 관장해요. 독자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어요. 자, 사출도는요, 왼쪽 쪽날개에 나오는데요. 중앙을 중심으로 지방을 동서남북 4개 구역으로 나눈 거. 이게 사출도예요. 즉, 가운데 중앙이 있어요. 그리고 동, 서, 남, 지워졌네요. 동, 서, 남, 북 4개의
독립적인 지배 지역이 있었던 거죠. 그걸 사출도라고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끌었던 집단은 왕이 다스린 중앙과 함께 여러 부족의 연맹을 형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여를 다시 정리하면요. 중앙에 왕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사출도가 있는 거죠. 이 사출도를 지배하는 애들이 바로 가라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 가들, 여러 가들을 이제 한자로 제가라고 하는데 이들이 각각 동물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요거 학습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여, 옥저, 동해, 삼한의 성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여 먼저 봐야겠죠. 만주 숭화강 평야지대에서 성장을 했고요. 중요한 거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왕호 사용. 그 다음에 가축의 이름을 따서 가들이 자기 이름을 붙였죠.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것들이 가축 이름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각각 어디를 다스렸어요? 네,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부여사에는 정리를 하면 중앙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리는 여러 부족이 연맹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맹이라는 말을 조금 볼게요. 자, 쉽게 말해서 부여는 아직 왕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왕도 따지고 보면 한 부족의 대표자인데 그 중에서 힘이 세서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부족들,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스린 그 여러 부족들이 아직은 왕에게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 즉 왕의 힘이 약한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족들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합쳐서 만들어진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나라들도 한번 볼게요. 옥저와 동해 삼한의 성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경도와 강원도 해안 지역에 옥저와 동해가 성립되었어요. 옥저와 동해는 왕이 아예 없어요. 읍군, 삼로라고 불린 군장들이 부족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 한반도 남부에는요. 마한, 진안, 변한 하나, 둘, 셋, 세 개죠? 삼한이 성립이 되었는데요. 이 세 개의 한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연합했어요. 각 작은 나라들에는요. 신진이, 읍찬이 하는 우두머리가 있었고요.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소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 의례를 주관하는데요. 요 천군과 소도는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천군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천군은 정치 지도자인 군장과 별도로 농경의식과 종교 의례를 주관하였으며 소도라고 하는 지역을 관할했는데요. 소도 바로 보겠습니다. 삼한의 신성한 구역이래요. 여기는 정치적 지배자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여 죄인이 도망치더라도 여기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천군과 소도라고 하는 존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삼한은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된 사회예요. 아까 고조선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 재정일치 사회였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분리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종교의 우두머리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삼한사회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마한이라고 불리던 지역은 백제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통합되었고요. 진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게 신라예요. 그리고 변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가야 연맹이 성장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삼국시대 때 공부하게 되는 백제와 신라가 삼한 중에 마한과 진안 지역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 나라의 통치체제라고 해서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도는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 지도를 보고 그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숭화강 평야지대에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자, 고구려는 여기 졸본, 국내성, 백두산 근처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함경도, 강원도 해안지대에 옥저와 동해가 있었고요. 한반도 남부에는요, 세 개의 한이 있었는데요. 마한, 진안, 변한이고
이 마한이 나중에 백제가 되는 거고요. 진안이 나중에 신라가 되죠. 자, 이렇게 지도에서 위치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여. 같이 읽어볼게요. 나라에는 왕이 있었고 가축의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했다. 마가우가 저가구가 대사자 사자가 있었다. 제 가들, 여러 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자, 이 자료 딱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부여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사출도 이런 거 빈칸도 채울 수 있어야겠죠. 자, 동해로 가봅시다. 동해. 여기는 대군장이 없대요. 왕이 없대요. 읍군, 삼로, 후 이런 관직명이 있었대요.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다라고 했대요. 풍속은 대체로 고구려와 비슷하지만 의복은 다르대요. 이게 동입니다. 자, 삼한이에요. 마한에는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신지라고 했대요. 다음은 읍차라고 했대요. 그래서 신지, 읍차라고 하는 지배 세력의 명칭.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이들을 천군이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천군이라는 존재. 그리고 천군이 어디를 주관했어요? 소도라고 하는 곳을 주관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자료 통해서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학습지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옥저하고 동해, 함경도 지역에 옥저가 있고요. 강원도 해안가에 동해가 있었죠. 해안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의 군장의 명칭은 읍군 삼로입니다. 자, 삼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이죠. 자, 여기에는 군장의 명칭이 신지, 읍차였고요. 천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이 천군이 소도에서 종교 의례를 주관하는데 여기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인이 도망치더라도 이 군장의 군대가 이 소도로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천군, 소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삼안에서 마한 지역에서 백제가 나오고요. 진안 지역에서 신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안 지역에서 가야 연맹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낼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삼국과 가야의 성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자, 힘내서 계속 공부해 봅시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온 이주민과 압록강 지역의 토착민이 연합해서 졸본 지역에 건국되었대요. 여기는 부여랑 다르게 산간 지역이에요. 아주 험악한 산악 지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자, 고구려는 주변 소국을 정복하면서 평야지대로 점차 진출해요. 고구려는 5개의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자, 부라는 건 부족이나 소국의 성격을 지닌 정치체를 뜻하는데요. 그냥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족 국가가 연맹을 해서 발전하였고요. 각 부는 각자의 주민과 영역을 다스렸대요. 자, 이거 부여의 사출도랑 비슷하죠? 각 가들이 자신의 영역인 사출도를 독립적으로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는 부여랑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도 왕과 여러 가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각자 사자, 조위, 선인이라고 불리는 관리, 즉 공무원들을 거느렸다. 자, 백제는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이래요. 자,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고,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사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여와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주민과 한강 유역에 원래 살던 토착 세력들이 연합해서 백제가 만들어져요. 하남에 있는 위례성을 수도로 삼아서 마한의 여러 나라들을 제압하며 성장했습니다. 하남이 그러니까 서울 아래에 있는데요. 하남에 스타필드라고 큰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발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는 6개의 부족이 있었고요. 경주 지역. 경주 가봤죠? 그 경주 지역에서 6부족의 연맹에 기초해서 진안의 작은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며 성장합니다. 복속이라는 말은요. 복종하여 부초침. 이거 말이 더 어렵네요. 그냥 복속이라는 건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자, 신라에는 4세기 전반까지 박씨, 석씨, 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배출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각 성씨마다 건국설화가 따로 있어요. 뭐 박씨는 여러분 잘 아는 박혁거세, 그 다음에 석씨는 석탈해, 그 다음에 뭐 김씨는 뭐 그 김알지라고 하는 그 건국설화가 있죠. 자, 왕호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이라고 칭하는 등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왕이 되죠.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왕, 이렇게 왕호가 변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신라는 왕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못 물려주고 이렇게 여러 성씨가 교대로 왕이 되고요. 이름도 좀 급이 떨어지죠. 자, 삼국 초기 가장 강력한 부의 대표가 왕이 되어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하였는데요. 각각의 부는 왕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요. 자치적으로 자신의 부족을 운영했어요. 국가의 중대사는 왕과 부의 대표들이 합의해서 결정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의 제가회의를 비롯한 삼국의 회의체가 운영된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삼국의 회의체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쪽락입니다. 삼국의 회의체. 삼국은 국가 중대사를 회의를 통해 결정했는데요.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요거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변한으로 가겠습니다. 변한 지역에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가야 연맹을 이루고 있었고요. 3세기경에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였습니다. 금관가야는 5세기경 신라를 지원한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쇠퇴했고요. 이후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연맹을 이끌었어요. 즉 처음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하다가 나중에 고령의 대가야로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갔다. 가야 연맹은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요. 철이 유명합니다. 소국이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하여 지배력이 강하지 못했어요. 즉 백제와 신라처럼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야 연맹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가야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가야는 이렇게 백제와 신라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압박을 많이 받았고요. 나중에 고구려군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고구려군이 여기 주도하는 바람에 큰 국가로 성장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금관가야가 연맹을 이끌었고요. 나중에는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이 연맹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하면 철이 유명해요. 그래서 철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자, 이 아래 생각들 키우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국의 국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함회의, 신라의 화백회의가 나오는데요. 이 자료 보고 여러분이 이거 삼국의 그 회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무슨 회의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고구려, 연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로부 5집단이 있었대요. 5개의 부족이 있었던 거 고구려죠. 자, 그리고 대가들도 사자, 조의, 선인을 두었다. 고구려의 관직명이에요.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회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의 부족 이름하고요. 고구려의 관직 이름이 등장하고 회의 얘기가 나오면 고구려 제가회의네요. 자, 백제의 정사함회의. 정사함이라고 하는 거 바위인데요. 정사, 정치의 일을 논의하는 바위다. 그래서 백제의 정사회의는 큰 바위 아래에서 열렸대요. 자, 재상 자리를 논할 때 뽑을 만한 사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 얼마 후에 열어 이름 위에 도장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사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백제 정사함 회의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신라 화백회의네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한 후에 결정했대요. 이를 화백이라고 한대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통과하지 못했대요. 자, 그래서 신라 화백회의 특징은 뭐냐?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이런 건 적어주세요. 자, 근데 이 만장일치라는 제도는요. 국왕의 정치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국왕이 힘이 강하면 부족 중에 어떤 부족이 반대를 해도 어떤 신하가 반대를 해도 밀고 나갈 수 있잖아요. 다수결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학습지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마칠게요. 삼국과 가야의 성립, 고구려부터 우리 봤죠? 자, 고구려는 부여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이 연합하여 만들어졌어요. 특히 부여에서 나왔다는 거.
자, 그리고 졸본 지역에서 건국이 되었고요. 부족이 5개입니다. 5개. 자, 그리고 왕과 가들이 각각 신하를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 신하들을 사자, 조이, 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까지 묶어주고요. 자, 그 다음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제. 고구려에서 남하한 세력. 백제는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고구려에서 남하한 세력이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했다. 자, 중심지는 하남 위례성, 한강유역입니다. 한강유역. 자, 마한의 소국을 제압하며 성장했다. 별 내용 없죠?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는 경주가 중심지고요. 육부연맹이에요. 부족이 몇 개다? 6개. 자, 그리고 진화의 소국을 복속시키면서 4세기 전반까지 박석김 씨가 왕위를 배출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직 왕의 힘이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삼국 초기의 통치 방식은 뭐냐? 여러 가들이 있어요. 이들이 자치적으로 무엇을 운영해요? 자, 헷갈리죠? 뭔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교과서를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삼국 초기에는 가장 강력한 부의 대표가 왕이 되어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각각의 부는 왕이 통치를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뭐를 운영했다? 부를 운영했다. 그래서 빈칸에는 부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이 가들은 각 부를 다스리는 부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가 중대사는 왕과 부의 대표들이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이런 회의체의 이름이 국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회의, 정상회의, 합의회의. 요건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회의는 어느 나라 거였죠? 헷갈리면 안 돼요. 고구려. 정상회의는 백제. 합의회의는 신라. 자, 그런데 여기서 신라 화백회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거 무슨 제도? 만장일치. 만장일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합의로 결정된다. 자, 가야는 가야연맹이라고 불리고요. 변한 지역에서 성장했고 처음에는 금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고 나중에 대가야가 연맹의 중심이 됐다. 그리고 좀 아쉬우니까 하나 더 적으면 뭐가 유명했다? 철기. 철기가 유명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연맹의 주도권이 이동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신석기 시대에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 기틀이 형성되었다. 맞죠? 자, 비파형 동거원과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 범위를 통해 고조선 관련 문화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맞네요. 기원전 2, 3, 4, 청동기 문화, 역사상 최초 고구려 아니죠? 고조선이죠? 틀렸네요. 변한 지역에 소국이 연맹을 이루고 있었던 가야는 우수한 철과 편리한 해상교통을 기반으로 중앙 고대국가가 발전하지 못했어요. 틀렸어요. 자, 오른쪽.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맞아요. 고조선의 문화 범위와 일치하네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 역사상 최초 국가다. 맞네요. 연의 침략을 받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다. 이거 맞아요. 세형 동건과 돌려무덤 아니에요. 비파형 동건과 탁자식 고인돌이었죠? 틀렸어요. 응? 근데 이상하네요. 고조선. 아, 죄송해요. 디귿 연의 침략이 아니라 한나라의 침략이었죠?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교묘하네요, 아주. 자, 기억과 니은이 맞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어때요? 오늘 선생님하고 첫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학습지에서 정리하면 내용 많지 않죠?
시험 문제는 교과서와 학습지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참고서를 더 사서 공부한다거나 뭐 아니면 어디 뭐 학원 가서 뭐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 공부한다거나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학습지 하고 아까 봤던 교과서만 보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의 중심은 뭐가 돼야겠어요? 교과서와 학습지 그리고 선생님 학교 수업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걸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는 내용이 뭐 굉장히 외울 게 많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공부한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이그 사진처럼 내가 과거에 시간 여행을 한다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즐겁게 하루하루 공부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시험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놓고 정리한 내용들을 싹 머릿속에 넣는 그 작업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즐겁게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도 2021학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교실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또 다음 온라인 클래스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